다음은 유시민 작가의 책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1.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책을 고르는 기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인간, 사회, 문화, 역사, 생명, 자연, 우주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개념과 지식을 담은 책이다. 이런 책을 읽어야 글을 쓰는데 꼭 필요한 지식과 어휘를 배울 수 있으며 독해력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는 정확하고 바른 문장을 구사한 책이다. 이런 책을 읽어야 자기의 생각을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문장 구사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한국인이 쓴 것이든 외국 도서를 번역한 것이든 다르지 않다. 셋째는 지적 긴장과 흥미를 일으키는 책이다. 이런 책이라야 즐겁게 읽을 수 있고 논리의 힘과 멋을 느낄 수 있다. 좋은 문장에 훌륭한 내용이 담긴 책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으면 지식과 어휘와 문장과 논리 구사 능력을 한꺼번에 얻게 된다. 이런 책은 친구로 만드는 게 좋다. 어떤 책과 친구가 되려면 한 번 읽고 말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어야 한다. 시간이 들지만 손으로 베껴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책 목록을 제안하기에 앞서 우선 세 권을 소개한다. 토지와 자유론 그리고 코스모스다. 이 책들은 두세 번이 아니라 10번 정도 읽어보기를 권한다. 어휘를 늘리는 동시에 단어와 문장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을 즐기고 익힐 수 있는 책으로는 박경리 선생의 소설 토지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1부 4권만 읽어도 된다. 2부 5권까지 읽으면 더 좋다. 논리적인 글과 예술적인 글은 서로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건 아니다. 논리글도 최고봉에 오르면 예술 근처에 갈 수 있다. 수준 높은 문학 작품을 읽으면 논리 글쓰기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굳이 단어나 문장을 암기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읽고 잊어버리고 다시 읽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5번 10번을 반복하면 박경리 선생이 쓴 단어, 단어와 단어의 어울림,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저절로 뇌에 입력된다. 그리고 글을 쓸 때 그 단어와 문장을 자기도 모르게 출력하게 된다. 처음에는 재미로 토지를 읽었다. 그런데 읽고 보니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울리는 소설이었다. 인상 깊었던 대목을 다시 보고 싶어 한 번 더 읽었다. 그런데 처음 읽었을 때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용이가 만주를 다녀온 월성과 재회하는 장면, 두 사람이 사별하는 대목은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또 읽으면 다른 게 더 보일까 싶어서 한 번 더 읽었다. 벌렁 누우면 양 손가락 끝이 벽에 닿는 0.7평짜리 독방에서 책 읽는 것 말고는 달리할 일이 없던 때였기에 1부와 2부를 5번 읽게 되었다. 그 직후 사흘 동안 항소의 유서를 썼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어쩐지 내 글이 달라진 것 같아. 나는 토지를 우리말 어휘와 문장의 보물창고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 꺼내 써도 되는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보물창고. 내게 토지는 그런 책이다. 나는 박경리 선생을 만난 적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언론인 리영희 선생과 함께 박경리 선생을 글쓰기의 은사로 여긴다. 3. 논리적 글쓰기를 하려면 추상적 개념을 담은 어휘를 많이 알고 명료한 문장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추상적 개념을 익히려면 문학작품만이 아니라 인문학과 자연과학 교양서도 많이 읽어야 한다. 힘있는 문장도 마찬가지다. 좋은 문장을 쓰고 싶어서 논증의 기술을 다룬 책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런 책을 읽는다고 해서 논리가 분명하고 힘이 있는 문장을 쓰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은 초보자용 글쓰기 안내서를 피하는 게 현명하다. 그런 책들은 무엇보다 재미가 적어서 읽기는 힘들고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어려워서야 글쓰기를 어떻게 하노? 그런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4. 인문학과 자연과학 교양서는 추상적 개념과 논리적 문장을 담고 있다. 책 전체가 중요한 사실과 개념, 그것들 사이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다룬다. 좋은 문장으로 쓴 흥미로운 교양서를 반복해서 읽으면 토지를 반복해서 읽은 때와 같은 효과가 난다. 손으로 필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는데 적합한 책 2권을 소개한다. 먼저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지음, 서병훈 옮김이다. 자유론은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고 문장이 화려하지도 않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찬찬하게 만드는 글도 훌륭하지만 이 정도라면 나도 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주는 글도 그 못지않게 훌륭하다.
자유론에서 밀은 단 하나의 질문을 다루었다. 어떤 경우에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 자유론은 놀라운 책이다. 우선 내용이 놀라울 만큼 훌륭하다. 개인의 자유와 관련한 중대한 쟁점을 철학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해명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그 훌륭한 내용을 사회에 대한 기초 지식과 평범한 수준의 독해력만 있으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썼다는 것이다. 밀은 아무리 심오한 철학이라도 지극히 평범한 어휘와 읽기 쉬운 문장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책을 거듭 읽으면 미리 구사한 어휘와 문장, 그가 펼친 논리와 철학적 안목을 힘들지 않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글을 잘 쓰고 싶다면 자유론과 같은 인문학 고전과 교양서를 많이 읽어야 한다. 6. 다음 추천할 책은 과학 교양서 코스모스다. 칼 세이건 지음, 홍승수 옮김. 학자들은 혼자서 또는 집단적으로 자잘하게 쪼개놓은 학문의 울타리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했다. 융합 통섭 학제간 연구 같은 신조어는 바로 이런 흐름을 대표한다. 코스모스는 그 흐름을 선도했고 또 대표하는 책이다. 내용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문장이 아름답기도 하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새로운 현상은 지식인들의 글쓰기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논술 시험에서도 드러난다. 전통적 기준으로는 자연과학의 범위에 속하는 주제를 다룬 제시문과 논제가 문과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 이제는 평범한 시민들도 과학을 알아야 한다. 전문가들 역시 전공 분야의 좁은 울타리 안에만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7. 자연과학을 공부하거나 공학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책을 읽어야 한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자연과학 책을 읽어야 한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문제의식과 연구 결과를 융합한 교양서를 읽어도 된다. 나는 그런 교양서 목록 맨 앞에 코스모스를 둔다. 8. 칼 세이건 박사는 코스모스에 1980년대까지 인간과 생명,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 인류가 알아낸 거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담았다. 나는 밤하늘의 별과 내 몸이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위로를 받았다.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그 무엇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삶이 덜 외롭고 덜 허무해 보였다. 우주의 질서와 운행 법칙을 예전보다 더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의식과 지성을 가진 생명체로 세상에 온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달았다. 나는 이 책에 이끌려 예전에는 관심도 없고 어렵게만 느꼈던 생물학과 뇌과학, 물리학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게 되었다. 코스모스가 나온 후 3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는 인간과 우주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알아냈다. 비록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책은 언론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그것이 야기한 정치적, 윤리적, 사회적 논쟁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여러 번 읽으면 책이 담고 있는 모든 개념, 어휘, 개념의 상호관계, 새로운 과학적 사실에 대한 해석, 간결하고 품위 있는 문장을 한꺼번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책 한 권이 때로는 기적이라 해도 좋을 만한 정신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코스모스가 바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한다. 전 3권 모두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제목은 익숙하지만 소위 벽돌책, 양이 방대한 책, 어려운 책들에 속한다 들어서 쉽게 책 읽기 도전을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고만 있었던 책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나 강조하고 추천을 하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3권 다 읽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같이 도전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세요.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